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성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그리고 당당하고 힘차게 이렇게 키울까 아마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당당한 아이로 키워가는 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 바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갑자기 웬 도전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삶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너무 쉬운가요? 네, C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인생에 대입을 해봤어요. 태어난다. 네, 영어로 birth라고 하죠. birthday라고 하잖아요. birth. 죽는 것은 네,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death라고 합니다. 데스노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birth와 death 사이에 들어가는 C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찬스, 기회도 있고요. 또 초이스, 네, 선택도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죠. 저는 오늘 이 B와 D 사이에 들어가는 C로 시작하는 인생에 꼭 필요한 단어, 바로 챌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마 별 의미 없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숫자일 수도 있는데요. 368입니다. 네. 웬 368 생각하시나요? 저한테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모의고사에 당당하게 백지 시험지를 내고 받았던 전교등수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 그때 37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368등을 했으니까 그래도 제 뒤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은 그때 전지훈련을 갔던 양궁부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완벽하게 꼴찌를 했죠. 그때 저에게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소망은 뭐였냐면 저는 무협지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무협지를 정말 좋아했고 소설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진로진학 상담을 가면 보통 이 아이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죠. 뭘 잘하는지, 또 어떤 그런 그 성과를 보였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저는 글짓기 대회에서 상장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진로진학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성효야,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글짓기 대회 나가서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또 그런 건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현실적인 꿈을 꾸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고3 담임 선생님이 미리 정해졌고 저를 불러서 진학 상담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만 대학에 가면 우리 반은 다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선생님 말을 네, 잘 이해합니다. 근데 돌아서는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제 인생에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도전이자 터닝 포인트였죠. 네, 그날 이후부터 숨 쉬는 시간만 빼면 공부했습니다. 네, 잠 자는 동안에도 영어 단어장을 쥐고 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교대에 갔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그때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네, 단 1년 만에 성적을 올려서 교대에 갔으니까요. 하지만 교대에 갔을 때도 이 방황은 계속됐어요. 왜? 저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으니까. 저는 교사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을 뿐이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네, 작가였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그건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 네,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진 않으시나요? 네가 가진 재능은 그쪽에는 소질이 없어 보여. 너는 아니야. 또는 너는 공부머리가 아니니까 우리 다른 걸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시나요? 네. 그때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황이 또 시작됐고 한 1년 반 정도 힘들게 지냈습니다. 교대 공부가 맞지 않았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저는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써갔던 수필 한 편을 보고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작가가 되라. 글을 써야 한다. 근데 저한테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런 칭찬을 듣고 인생이 다시 또 바뀌었죠. 아,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네. 저에겐 다시 두 번째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교수님이랑 같이 매일 수필 한 편씩 썼고요. 네. 독후감은 일주일에 한 편씩 매주 써갔습니다. 교수님이 새빨간 글씨로 이거를 다시 첨삭하시면 가져가서 고치고 다시 쓰고 고치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글쓰기를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교사가 될 거냐 작가가 될 거냐 하는 기로에 다시 놓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선택을 했냐 교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전 조금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 재능을 내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재능이 있나?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도전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을 겁니다. 주저하겠죠. 머뭇거릴 겁니다. 이걸 내가 해도 될까? 정말 이게 내 길일까? 의심할 거예요. 네. 의심까지는 좋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된다를 가르치는 게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사가 되었고, 네. 다시 교사의 길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초등학교 그 교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선생님으로 잘 지냈습니다. 아이들 너무 사랑했고 너무 예뻐했는데, 그런데도 항상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두고 온 그 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 글 쓰고 싶다. 책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저희 반 제자들한테 선생님 언젠가 나중에 꼭 작가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났다는 시 얘들아 나는 언젠가 책을 쓸 거야. 이런 말을 했대요. 정말로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제가 교사 13년 차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제가 지도했던 교생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되고 또 다시 교단에 나와서 또 다시 신규 선생님이 되고 같은 고민을 하고 또 하는 걸 봤어요. 아, 이걸 한번 책으로 써볼까? 근데 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쓰면 책을 어떻게 내지? 아, 이거 어떡하냐? 하고는 싶은데 주저하게 되는 그게 또 다시 마음속에 또 생기는 거예요. 아, 누가 읽어는 주겠어? 나처럼 이름 없고 평범한 안 알려진 사람이 과연 책을 낼 수 있어? 내가 뭔 글쓰기를 잘해? 다시 또 그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을 겁니다. 네, 같은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고민하게 되겠죠. 네,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저는 다시 세 번째 도전을 했죠. 책을 썼습니다. 네, 책을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나 이걸 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12년 겨울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무려 지금까지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좋아해 주셨고, 또 독자님들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됐어요. 제 삶은 책을 쓰면서 또 다시 한 번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었죠.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책을 쓰고 나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랑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네. 책을 쓰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급 경영, 수업, 진로교육, 또 에세이 이런 책들을 계속 펴냈습니다.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었어요. 낮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 있죠. 안 힘들고. 네. 아이들이 가슴에 품은 꿈은요, 언젠가 그 꿈이 발아할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그런데 그 발아하는 그 시점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품었지만 실제로 꿈을 이룬 곳은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돌아갈 거냐, 조금 빨리 갈 거냐 묻는다면 조금 빨리 가는 쪽을 선택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이 도전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다시 교사에서 작가로, 작가에서 강사로 계속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재밌고 행복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글 쓰는 것.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장학사 일 자체도 또 저에겐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제 삶에 이런 도전들을 만들어 오는 이 순간들을 전 처음에는 제가 너무 잘난 사람이어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뛰어난 사람이어서 글을 쓰고 책을 쓴다 라고도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이 약간 부끄러운데 근데 그 시간을 후회하진 않아요. 잘난 척했던 시간을. 왜냐하면 그 시간들 자체가 쌓여서 저를 만들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전부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꾸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있어요. 이제 혼자 쓰지 말자. 같이 쓰자.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나눠주자. 보시는 사진은 제가 그 성효생과 함께하는 예비 작가 모임에서 글을 쓰고 싶어하고 출판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 글쓰기 모임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같이 선생님들이랑 썼던 그 공저 책입니다. 되게 귀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은 꿈을 보통은 내려놓습니다. 현실은 타협하는 거야. 벽은 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도전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지 않게 부모님들께서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함께한 그 선생님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되게 행복하죠. 이 사람들 얼굴에서 행복과 웃음이 묻어나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바로 우리가 처음 던졌던 키워드 도전에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길고 긴 기다림이 씨앗을 발하게 하듯이 꾸준함과 그리고 아주 긴 인내를 견디려면 반드시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터닝 포인트를 기꺼이 만드는 부모가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 지금 조금 흔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여기 서 있는 성효 선생님도 지금은 책을 14권이나 쓴 작가지만 수없이 많은 날 좌절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